새벽에 끝난 기자간담회 못다한 얘기입니다. 8위와 7위 모든 걸 다 해준 VIP 의전.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여당이 손발을 자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VIP 의전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는 주거지 운동장의 이런 간단한 형식 자체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이게 그 공정한 해명의 자리라고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자간담회는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증인 채택 불가능하고 자료 제출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받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건 각자의 반응이 있으니까요. 자,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얘기는 잠깐 접어둘게요. 이따 또 나올 테니까. 근데 조수진 부장. 네. 그 전에 지금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인 신분인데 국회 본청 246호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 얘기가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아침마다 출근하는 곳, 바로 후보자 신분으로서 출근하는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기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국회에 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석 기자를 각사 1인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자로 제안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은 마크맨들을 따돌리겠다는 것, 날카로운 질문을 막겠다는 것, 이거였는데 문제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신분이 뭡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예요. 예. 행정부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소속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를 갑자기 와서 기자회견한다? 이거는 삼권 분립의 취지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당에서 다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다? 이거는 뭡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관계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논란이 있고요. 예. 또 이 본청 246호실은요. 로텐더홀이라고 합니다. 예,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가는 그 계단에서 빨간색 양탄자가 깔린 계단을 타고 쭉 내려오면 작은 복도가 있고 245, 246호 회의실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각 당의 의원총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원총회 외에 이런 조국 후보자 같은 어떤 특정인 그리고 국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국회 사무총장인 유인태 총장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규정에 대해서 명백히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국회 사무처의 결정인데 설령 의원총회를 명목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외부인에게 이 국회의 문을 빌려준 것. 일단 일반인이 이 기자간담회 목적으로 해당 방을 이용한 적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이 규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국회 사무처에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게 될까. 아마 많이 나와봤자 엄중 경고 조치가 아닐까 이런 예상을 야당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 같은 경우는 국민을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만큼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법대로 관행 안에서만 움직여서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절차를 깰 수 있다면 다음번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자간담회가 급했다 하더라도 국회법에 근거되어 있는 절차와 규정은 지키는 게 맞지 않았나. 굳이 국회라는 장소를 택한 의도가 의도적으로 국회 청문회를 대체하려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보다 무거운 징계가 적어도 정당 사무처 차원에서는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 분이 유인태 전 의원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요,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지만 친노의 핵심 중진이죠.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할 때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런 분이 내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 지적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몹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는 절차적 문제보다도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는 게 여기 보시면 어쨌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조국 후보자 한마디에 이렇게 국회 집권 여당이 부랴부랴 손발을 자처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판을 깔아줬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어제 조국 후보의 기자회견의 가장 큰 문제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와 그다음에 행정부 그리고 우리가 상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소속은 결국 지금 행정부 소속이에요. 자, 그러면 본인이 기자회견할 수 있는 장소가 뭐 마련하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여기 기자회견 장소가 바로 국회 본관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의원회관에 있는 다 강당에서 하거든요. 거기도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소개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의원들만의 장소인 본관에 와서 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거기를 의원총회 하겠다고 해놔놓고 그 장소를 그냥 기자회견장으로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재선의원 출신인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옆에서 배석해 있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정책위 의장 사무실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거기서 대기실을 쓰 그렇죠. 국회 보좌관들 동원해서 옆에 앉는 보디가드를 하면서 기자들을 질문 못하게 차단을 하고 자 도대체 조국 후보가 뭡니까 지금? 대통령입니까? 대통령도 저런 대접은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요. 김대중 대통령 야당 총재 시절에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국회는요, 본관 들어갈 때 국회의원만 중앙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옆에 문을 통해 들어가요. 본인이 배지가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가 불편함에 불구하고 옆에 회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원칙이니까요. 그렇죠. 원칙은 지켜야 된다. 왜냐? 국회의원 배지는 정말 그거는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본인도 야당 총재도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저 국회의원들이 와서 의원총회하는 장소에 뒤에 태극기를 걸어다 놓고 저렇게 기자회견한다? 저런 오만스러운 모습 저는 처음 봅니다. 저는 그리고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본다면 공정하게 돼요. 우리 김종석 앵커처럼 어제 사회를 봤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할 텐데 어제 기자들을 입맛대로 저렇게 고르고 그리고 기자들의 말을 다 자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제를 변경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수준이 낮았다라든지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저렇게 진행을 하면요. 저희 이 패널들이 가도 정말 바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부장 너무 삿대질 하신 건 아니죠? 네. 아니 저분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조국 후보자 간담회를 바라본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핵심 의혹 말고도 이 장학금과 흑수저 발언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장학금이 아마 남아서 그랬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그 자체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그렇다면 장학금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저희 아이가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장학회에서 답을 하기를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엄청 굵직한 의혹들을 다 하는데 아마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공분했던 포인트는 저거라고 하더라고요. 최준문 교수님. 장학금이 남아서 우리 딸한테 준 건지 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이게 어떤 해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장학금을 지급한 측에서 왜 이게 지급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하고 부산대 의전에서 받은 장학금인데 지금 앞에 싱크에 들은 건 우리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에요.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게 학점도 별로 안 들었고 금방 휴학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그런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지급한 측에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은 또 조 후보자는 신청한 적도 없는데 그냥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걸 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의전원 같은 경우에 이제 김도부 의원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6년부터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됐다. 원래는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던 것을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몰랐다고 말이 되니 몰랐으면 다냐라는. 근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몰랐다고 얘기하진 않았고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곧 밝혀지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대학원 거는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학기 지나고 나서 나중에 받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산은 이거는 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받은 사실은. 근데 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의전원 같은 경우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급되는 과정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지금 의혹은 이거잖아요. 문제는 조 후보자가 이걸 받음으로 해서 뭔가 혜택을 줬느냐가 지금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조 후보자가 어제 반납도 안 됐다. 반납 불가했는데 반납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이렇게 각각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저희 주제로도 여기 좀 짚어보지만 장혜철 평론가님, 서울대 장학회에서 좀 기부를 하고 장학금을 써달라는 사람들이 돈 돌려달라는 항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요. 서울대 대학교 발전기금 측은 장학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묻는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면서 실제로 장학금 기부를 취소하겠다는 문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명백히 조국 후보자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고, 특히 조국 후보자 딸에게 지목해서 장학금을 준 것으로 알려진 관악회 있지 않습니까? 이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이 동학회에서 운영하는 관악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전화, 5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와서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 내 기부금을 돌려달라, 후원을 취소하겠다, 이런 문의가 쇄도했다고 하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간담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대의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학금은 그런 학생들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받은 사람이 왜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장학금, 정말 선의로 후원을 하려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옥죄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더욱 긴 시간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 오늘 반박 간담회를 위한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긴 시간 탈애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아예 분위기를 바꿔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여권 지지자들, 친년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보고 있다 정치검찰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주말 사이에 한반도에 상륙한다는데 9월 태풍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태풍 경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얘기, 주광덕 의원의 얘기까지도 실시간 검색어에 지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여기서 정리해봤습니다.